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모든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뇌파라는 보이지 않는 전기 신호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합주. 이 뇌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거울과도 같아요. 이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날은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멍하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죠? 그게 모두 뇌파 상태의 차이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주파수의 뇌파를 만들고 최적 상태를 찾아갑니다. 뇌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면 내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얻습니다. 하루 동안 뇌파는 계속 변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업무에 몰두할 때, 휴식을 취할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나예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연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 머릿속 오케스트라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 뇌파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가 있듯이 우리 뇌에도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뇌파들이 있는 거죠.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 이름들은 뇌파의 속도, 즉 주파수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가장 느린 델타파부터 가장 빠른 감마파까지 가장 먼저, 가장 느린 뇌파인 델타파는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특히 꿈도 꾸지 않는 숙면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요. 이때 우리 뇌는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으로 느린 세타파는 우리가 막 잠이 들기 시작할 때나 얕은 잠을 잘 때 혹은 깊은 명상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예요. 바로 이 세타파 상태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영감이나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알파파예요.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주로 나와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될 때 활발해지는 행복 뇌파라고도 할 수 있죠. 반면 베타파는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나는 뇌파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뇌에서도 베타파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뇌파인 감마파가 있어요. 감마파는 우리가 무언가에 극도로 몰입하거나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고도의 집중력과 인지 활동이 필요할 때 나오는 뇌파로 천재들의 뇌에서 많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라는 5가지 뇌파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잠을 자고 쉬고 공부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 오중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책상에 몇 시간씩 앉아서 끙끙대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아하! 하면서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여기에도 바로 뇌파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려고 애쓸 때는 주로 베타파가 활성화돼요. 베타파는 논리적인 사고, 분석,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뇌파예요. 마치 목표물을 향해 레이저를 쏘듯이 뇌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베타파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는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머리가 과열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베타파가 잦아들고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의 알파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뇌가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여러 생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흩어져 있던 정보와 아이디어 조각들이 새롭게 조합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 즉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실마리를 바이올린을 켜다가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는 생각이 막힐 때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뇌를 쉬게 했다고 해요. 초집중의 베타파 상태, 이완과 영감의 알파파 상태, 세타파 상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오가는 것이 바로 창의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무작정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집중해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뇌를 100% 활용하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랍니다. 뇌파의 리듬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뇌파를 잘 활용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다음 날을 위해 완벽하게 재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파는 아주 규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특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오는 델타파는 뇌의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답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뇌에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돼요. 이 찌꺼기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잠, 즉 델타파가 우세한 상태에 빠지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이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줘요. 마치 밤사이 도시의 환경 미화원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똑같죠. 뿐만 아니라 잠은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낮 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은 일단 뇌의 임시 저장소인 해마에 저장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얕은 잠인 세타파, 그리고 깊은 잠인 델타파. 이 교차 과정에서 이 단기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대뇌 피질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밤새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다음날 시험은 어찌어찌 볼 수 있어도 며칠만 지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수면을 통해 기억을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뇌의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인 셈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잠자는 시간은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현명한 시간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 뇌파를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당장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가장 먼저 집중이 필요할 때는 베타파를, 휴식과 창의력이 필요할 때는 알파파를 자유자재로 불러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5분 정도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해보세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베타파를 가동할 준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50분 집중했다면 10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하기, 이렇게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만들어주면 뇌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포모도로 기법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팁은 바로 명상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해서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몇 시간씩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괜찮아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차분해지면서 알파파로 전환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짧은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숲길을 걷기, 공원 벤치에서 햇볕을 쬐기, 파도 소리 듣기, 주말에 시간을 내서 등산 가기,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 그리고 매일 밤 충분한 꿀잠을 자는 것. 이것이 모든 뇌파 활용법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로 여러분의 뇌파를 직접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 더 빛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